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복수노조의 어떤 제도 중에서 교섭 대표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 교섭 대표노조가 되게 되면 그 지위가 단협 유효기간이 뭐 2년인 경우에는 2년까지 지위가 유지가 되고요. 단체 배약 유효기간이 이제 2년 미만이면은 이제 2년까지는 대표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까지는 이제 교섭 대표노조로서의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한번 사실관계를 볼까요? 법조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을 보시게 되면 만약에 교섭 대표노조가 되게 되면 교섭 대표노조의 지위가 단체 배약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그 단체 배약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교섭 대표노조의 지위를 가지고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년까지는 단체 교섭을 하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단체 배약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단체 배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까지는 대표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년짜리 단체 협약을 체결했으면 아직 2년이 안 된 거니까 한 번 더 단체 협약을 교섭 대표노조로서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의 교섭 대표노조가 복수노조가 아닌 상황에서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이 경우에 이 노동조합을 교섭 대표노조로 볼 수가 있는 거냐, 이게 다퉈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사실관계를 볼까요? 어떤 회사에 그 산별 노조의 그 지회가 있는 그 지회로서의 노조가 있습니다. 이 노조와 이 사용자가 단체 협약을 체결했어요. 단체 협약을 유효기간 1년짜리로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3년도 뭐 3월 31일부터 2014년도 3월 31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체결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 회사가 12월 27일자로 기업별 노조로 설립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회사에 산별 노조의 지회가 하나 있고요. 나중에 기업별 노조로서 또 하나가 설립이 된 겁니다. 나중에 기업별 노조가 2014년도 이제 2월 12일자에 교섭 창구 단일화를 절차를 거쳐가지고 교섭 대표 노조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조는 1년짜리 단체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제 이게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이제 교섭을 합시다 신청을 하게 되고, 나중에 절차를 밟아보니까 이 노조가 이제 과반수가 됐겠죠. 교섭 대표 노조로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조랑 교섭을 해서 이 노조랑 단체 계약을 체결을 한 거죠. 2년짜리로 단체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K3별노조의 어떤 K지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내가 알기로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잘 밟아가지고 교섭 대표노조가 되게 되면 설사 단체 계약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교섭 대표노조의 지위로서는 2년으로 지금 인정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 기간은 내 교섭 대표노조의 지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기간인 건데 왜 이 노조랑 교섭을 했습니까? 이건 우리 노조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이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만약에 K3별 노조의 K지회 입장대로 이 지회를 교섭 대표노조로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2년까지는 대표노조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즉 단협을 처음 체결할 이 당시에는 복수의 노조가 없었습니다. 복수의 노조가 없었지만 이제 신청하고 공고해서 이제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노조를 과연 교섭 대표 노조로 인정할 수 있는 거냐, 이에 대한 반론도 있겠죠. 과연 이 K3별 노조 K지회를 교섭 대표 노조로 인정할 수 있냐. 인정할 수 있으면 2년까지는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단협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을 다른 노조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 구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판례 입장은요. 우리 판례 입장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먼저 설명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교섭 대표노조를 선정하는 절차를 정해놨을까? 그건 한마디로 두 개 이상 노조가 있으면은 이게 서로 간에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교섭을 할 때 효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교섭 대표노조에 대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낸 거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만약에 복수노조가 있으면은 노동조합 간에 다툼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교섭의 효율성이 저하가 되고 비용이 증가할 거 아니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자, 이게 목적인 거다. 이게 판례의 시각인 거죠. 그러면 이 케이스는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여기에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복수노조가 있고 복수노조가 이제 있는 경우에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그걸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교섭 대표노조를 선정하는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전제로 깔고서 설계된 제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인 겁니다. 이걸 이제 법원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누구를 대표 노조로 볼 거냐, 이제 이걸 정하는 제도인 것이지, 아예 처음부터 복수의 노조가 없다, 단수 노조만 존재하고 있다, 그럼 다른 노동조합의 어떤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죠? 그 경우에는 교섭을 대표한다? 대표한다는 노조의 의미가 무의미한 거다. 이거는 고유한 의의를 찾기 힘들다. 즉 교섭 대표 노조의 의미는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의미가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걸 법원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에서는 설사 창구 단일화에 대한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한 개밖에 없는 노조, 이 사업장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사 이런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를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의 시각이었던 겁니다. 이게 만약에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1년 단위의 단임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2년까지는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를 인정을 했죠. 내 케이스는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협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다른 노조가 교섭을 신청하고 다시 창구 단일화를 밟아가지고 다른 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가 되는 거, 이것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로서는 복수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노조는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를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위 유지 기간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판례의 시각이었던 거죠. 이 노조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해를 못하고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그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오늘 판례의 내용은 단수의 노조가 아무리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단수의 노조만 있는 경우에는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단협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전부터 다른 노조가 교섭을 신청하고 또 교섭 대표 노조를 정하는 절차를 따로 거쳐야 됩니다. 자, 이 판례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